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옷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시네요. 참 이럴 일인가 싶긴 합니다만. 왜요? 패셔니스타인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 옷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저는 좀 문득 궁금해지네요. 춥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촌철님들이 반겨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 1초도 안 하셨습니까? 뭐 조금이야 했겠죠. 뭐 근데 너무 당연한 거라. 뭐가요? 그 반겨줄 거라는 게. 알겠습니다. 이거 직업병이야. 큰일이야, 큰일. 이거 왜 이렇게 뻔뻔해지죠? 네,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저 가죽 점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리라 했지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촌철님들이 엄청 많이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유령님 김중배의 다이아보다 더 빛나는 김종배의 가죽 잠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토토로님이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독감 예방 접종 시장입니다. 대상자분들 잘 챙겨서 독감 예방 접종 꼭 하세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전조 현상인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죠 오늘? 추석 연휴 내내 너무 말씀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뭐 평소에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방송 때 빼고는. 네. 말 좀 하고 사세요. 강경옥님, 예. 우리 부부에게 시선 집중은 루틴입니다. 더마카의 친근한 목소리 그리고 제 입이는 가을 남자 향이 물씬 풍기는 애정할 수밖에 없는 삐딱선이 매력이죠. 맞습니다. 왜 말을 못해요? 네. 아니 그냥 힘이 없으셔가지고 팬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 울트라 왕당근님 간단하게 해법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병원 가세요. 네, 이 방송 끝나고 병원 가시면 되겠습니다. 건보공당 재정도 지금 힘들다는데 이런 거 갖고 자꾸 병원 들락거리면 안 돼요. 아니, 병원 알아서 가셔서. 해결을 해야지. 매일 아침 방송을 하시려면 병원 가서 목소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건강해지셔야 돼요. 진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러네. 네. 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예. 천년 진달래님도 이젠 가습기를 꺼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널사탕해님. 제이비가 가죽 잠바를 언제 세탁할까요? 1번 안 한다, 2번 내년에 한다. 가죽 잠바도 세탁을 합니까? 아니 제가 가죽 잠바를 애용하는 이유는 세탁을 안 해도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애용하고 있는 건데. 닦긴 닦으세요? 아니요. 뭐 오물 묻었을 때만. 오 마이 갓. 예, 알겠습니다.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 네. 오늘은 제이비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이 내일 있게 되는 거죠. 법원행정처는 어제 59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 자료까지 만들어서 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가결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빨간색 글씨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뭐 계승하겠다? 네. 네. 호소했습니다만 대법원장 인사청문 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특위위원들, 민주당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원했습니다. 간곡하고도 단호히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는 어제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은 일단 의총에서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더라고요. 당론으로 표결할지 말지. 근데 여튼 기류를 읽으면 조금 부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러면 부결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 전한 그 기류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비토 의견이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이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박용진 의원 그리고 새로운 선택 모두 비명이라는 겁니다.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상관없는 자발적 비토 움직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한 정리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말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 정치 이슈가 불거지면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
또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 가동되곤 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권에 대해서는 이 구도도 그리고 이 프레임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건데요. 사실은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당략과 인략. 여기서 사람인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뜻한다고 봐야 되겠죠. 인략을 넘어 자유로운 소신이 작동하고 있다. 이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인사에 대한 투표는 원래 자율 투표다. 뭐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당론 채택에 좀 반대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던데요. 네. 어제 하태경 국민의원이 출연해서 이런 전망을 했잖아요. 이거 표결에 붙여도 일부 가결표가 좀 나올 거다. 민주당 내에서. 가부가 이건 제 표현이지만 간당간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될 거라고 했었죠. 예. 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나요 또? 글쎄요. 뚜껑 한번 열어보시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자 여기서 또 하나 지금 빠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정의당입니다. 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는 정의당이 찬성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의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한 표를 행사할까요? 이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가부계를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한편 연애 못 연애 좀 논란이 됐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예정대로 오늘 하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가위 여야 간사로 이제 그 논의를 넘겼는데 여기서 뭔가 이게 다시 그러니까 뭐 깨졌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정대로 청문회는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게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 아마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김행 후보자의 해명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백지 신탁 당시 소셜뉴스의 배우자 주식은 매수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적자 구조에 빠져 있었고 김 후보자는 이후 2018년 소셜뉴스 주식을 다시 사들일 당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가 어려워서 단순할 수뿐이 없었다. 근데 진짜 파킹을 했으면 우리 신우이 것만 사줬지. 남의 거를 그 적자 회사를 그 제가 못 들어 사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기가 있었다면 2018년과 2019년이었습니다. 그걸 넘겨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청문회 이제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힌다고 했으니까 김행 후보자가 어떻게 밝힐지 좀 기다려 보고요. 네. 오늘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관련해서 지금 그 증여 문제가 좀 불거진 게 있는데요. 이것도 좀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후보자의 장남 31살이던 2015년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7억 5,5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차남도 똑같이 31살이던 2019년에 똑같은 아파트, 평형은 좀 달라요.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였다고 하는데 이걸 17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근데 두 아들 모두 대출 없이 사들였습니다. 와. 현찰박치겠죠, 속칭.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유인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후보자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증여해줬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줬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또 아빠 찬스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건데 그러면 전액 아빠 돈이냐 아니면 일부는 아들 돈이 있었느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 2011년 관보,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공직에 있었으니까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2011년 관보로 보면 당시에 유인촌 후보자 장남과 차남의 재산 각각 1억 원 그리고 4천여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7억 5천만 원짜리와 17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을 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증여해 준 거냐 아버지는.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부를 했냐면 두 아들의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는데요. 거부 사유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 고로 아들들의 재산 공개까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 하나만 뽑아내겠습니다. 두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 게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이 내게 돼 있으니까 증여세 납부의 주체는 아들들이 맞죠. 그러니까 아들의 개인정보를,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아들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서 난 제공 안 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독립 매입이 아니잖아요. 의존 매입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빠 돈에 의존해서 매입을 했으면 이건 최소한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는 독립생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밝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밝힙니까? 네? 그러게요. 그리고 뭐 재산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세금에 관련한 거를 공개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요구는. 그렇습니다. 가는 날이 곰팡이님, 이러다 독립생계라는 말도 유행어가 되겠어요? 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김성준 님도 공직자라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 주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자녀가 독립을 한 다음에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었어요. 부모의 도움 전혀 없이. 근데 부모 중에 누군가가 공직자가 됐다고 자녀의 재산을 모두 공개하는 거 좀 뭐하지 않느냐. 저는 그 논리라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건 아빠의 재산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개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유인촌 후보자도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싼 공방에서 공개를 안 했다면 제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대충 뭐 미루어 짐작은 하겠는데 또 증여했다고 또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증여 금액일 뿐이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워야 되는 것이냐? 이 점도 함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청문위원들이 물어볼 거 같지 않나요? 당연히 물어볼 것 같고요. 자료 요구도 다시 나올 것 같은데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1347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 국민의 법의식보다 낮은 대법원장의 후보자, 국민보다 법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가 임명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이 결과도 내일 알 수 있으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잼버리가 파행 운영되다가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를 해서 스카웃 대원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 배치됐던 일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전북 등 8개 시도였었습니다. 근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들 광역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시도들에서 잼버리 관련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이 모두 9,5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9,520명 가운데 5,811명이 초과 근무를 해서 4억 3,4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이구.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 수당은 이 돈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지자체 예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초과 근무 수당을 보전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무응답이었다라는 지금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숙박비와 식비 등을 사후 정산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인건비는 정산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대답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 한번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식비와 숙박비는 중앙정부에서 정산해 주는데 왜 인건비는 정산을 안 해주는 겁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했다면 당연히 지급해 주면 안 되겠죠. 지자체 월급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의 업무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차출 동원돼 가지고 초과 근무까지 했다고 치면 이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 인건비가 식비, 숙박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해되십니까?
제 짧은 머리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제 행안부에 초과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 보전 방안 함께 검토해 달라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행안부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행안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초 지자체에 잼버리 대원을 위한 숙박비나 식비, 체험 활동비 등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고 안내를 했을 뿐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바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돈이 아니다. 이런 거겠죠? 식비 숙박비는 정산해 주는데 인건비는 왜 정산 안 해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월급 주니까 그렇다? 아 그러면 인정하겠다고요. 초과 근무는 그러면. 예? 초과 근무는 지자체 업무 때문에 초과 근무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초과 근무한 거라면 여기서 사유는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물어보는 건.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네. 행복한 세상님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답을 못 찾고 계십니다. 뭐 이것도 이번에 국감에서 따져묻는 의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좀 답을 들을 수 있을지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가수 화사 잘 아시죠? 기억하죠? 마마무. 네. 멤버. 노래 아세요? 노래?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수 화사가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서 퍼포먼스를 펼쳤다가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라고 하는 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외설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면서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로 고발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성동경찰서가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6일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 불송치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진지하게 전할 일인가 싶긴 하지만 평가를 좀 해볼까요? 왜 이 뉴스를 골랐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2구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의 소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안전한 치안인데 어찌 저런 일이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K-팝에 열광하는 해외 팬들이 이 사건을 만약에 접했다면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궁금한데 이게 지금 앞서간다는 K-팝 보고 상응하는 어떤 장면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문화예술계는 좀 건드리지 맙시다. 예? 그냥 두면 됩니다. 문화예술의 치명적인 독은 딱 두 종류입니다. 정치 논리로 재단하는 것 그리고 사법 논리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 딱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건 문화예술을 좀먹는 독입니다. 독. 제가 볼 때는. 설령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충분히 자기 조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기에 권력의 힘을 앞세울 이유도 없고 사법의 칼을 들이댈 이유도 별로 없다. 누가 보더라도 현저히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화사, 이 퍼포먼스 한 건에 국한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근에 연예인을 둘러싼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좀 두세요. 그리고 그건 대중들의 자유로운 어떤 의견 개진의 영역에 그냥 좀 남겨두세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이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촌철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한테 한번 좀 의뢰를 해보세요. 대신 질문 좀 해달라고. 제가 청문회장에 갈 수는 없고 그렇죠? 네. 뭐 인터뷰가 성립되면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인터뷰가 될라나요? 어떻게 임명장 받으시면 한번 인터뷰를 넣어볼까요? 그러든지요. 네. 권광효님이 맞습니다. 예술은 그냥 예술로 그냥 놔둡시다. 이런 얘기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왜 자꾸 이건 뭐냐면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문화예술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거를 뭔가 수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과잉 액션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수단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목적을 우선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적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 수단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치적으로 뭔가 자꾸 재단하려고 그러고 사법적으로 칼을 들이대려고 하는 건데 이건 문화예술계를 죽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네, 성류달빛님이 대중들이 알아서 평가합니다라는 댓글 보내주셨고요. 네. 한편 이 얘기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촌철님은 그래서 잼버리 때 또 그때 K-팝 공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다 잘 된 건가요? 뭐 이런 의견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그건 이제 동원의 문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